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인터파크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350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5일 금요일 3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인터파크는 18%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전부터 인터파크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는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자회사 등이 이 전자상거래 산업과 또는 전자상거래 연관 산업, 그다음에 의약품 산업을 함께 좀 지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파크를 많이 접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도서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예매할 때 많이 좀 접하게 되는 사이트가 되겠죠. 다만 이 공연 예매나 이런 부분들,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또 회복이 될 수 있거나 주가가 또 반응할 수 있는 요소의 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종식돼 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서서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한 2,000원대 있던 주가를 한 5,000원 정도까지 또 빠르게 또 끌어올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인터파크가 처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요, 카카오 쪽에서 인터파크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무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인수설도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이제 좀 거론이 됐던 상황입니다. 뭐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관련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때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보이는 시점에서는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인터파크는 못해도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6천원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파크가 이제 홈쇼핑에서 인터파크 여행이 뭐 이제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을 팔았는데 100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상승하는 주가에 계속해서 호재가 차고 넘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좀 끌어올려갔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인터파크는 크게 이제 보면은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이제 바닥권에서는 벗어났고요. 여기는 이제 고공권이 되겠죠. 고공권이 되겠고, 여기는 바닥권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미들권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이제 미들권 정도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급등주죠 사실. 급등주 5일선과 11선을 타고 가는 이제 급등주 흐름 속에서 그동안에 좀 이어오다가 지난번에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5일선이 깨졌고, 그러나 이제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꼭대기가 어딘지는 모르니까 꼭대기를 제외하고 어깨 정도에서 좀 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11선만 안 깨지면 종목은 계속 갈 수 있고, 반대로 11선 깨지면 한 어깨 정도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인터파크가 11선이 깨지면은 어느 정도 이 상승 흐름들에서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1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하락분을 이번 주에 또 반등을 통해서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신이나 이런 데도 뭐 거의 단타를 좀 많이 치는 것 같아요. 38만 주 들어왔다 다음날 33만 주 이렇게 나가고,
17만 주, 뭐 19만 주 이렇게 20만 주 가까이 들어왔다 다음날 또 나가고 이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는데 오늘도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모르죠. 또 내일 돼서 이제 단타로 나갈지. 현재까지는 이제 매수 14시 30분 기준으로 매수에 잡혀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를 보면은 인터파크가 MBI라는 곳과 친환경 전기 이륜차 활성화에 맞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호재죠. 이게 주가가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대치도 않았던 이런 뉴스들이 계속 붙습니다. 원래 이제 주가는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좋은 호재들이 예상치도 않았던 호재들이 막 붙고요.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터파크는 상승 추세니까 자꾸 어디서 호재가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전기 이륜차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MOU라고 하는 영어 세 글자입니다. MOU. MOU는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로서 쉽게 말해서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전기 이륜차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이제 MOU를 체결했다? 좋은 소식인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이 MOU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진짜 같이 또 업무 협약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가 되는지 전략적인 뭐 이런 구축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가 정말 되는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 MOU라는 이런 것들 MOU 체결했다 해서 주가 띄우고 막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옛날에 뭐 자원개발 MOU 체결했다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았죠. 지나고 나면 이제 사업으로 연관된 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띄우고 막 호재로 내보낼 때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 MOU가 이제 인터파크가 하필이면 이 높은 자리에서 MOU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MOU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저렇게 하다가 그냥 사진만 찍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형태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인터파크는 음봉의 대량 거래량하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은 세력이 털 때 두 가지를 많이 주게 되는데 하나는 변동성을 많이 주고요. 하나는 또 음봉에서의 거래량을 많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뭐 세력이 좀 물량을 터는 거일 수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인터파크의 오늘의 거래량,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늘 상승하는 거래량을 잘 보시면 분명 이전과는 뭔가 다른 형태의 거래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 인터파크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고 괜찮다라고 봤던 이유는 철저히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져도 주가가 밀려도 괜찮았던 이유는 거래량이 크게 유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날 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보면 또 거래량이 터지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밀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또 터져요. 좋습니다. 근데 빠질 때는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요날 5,000원대에서 다음날 시가 시작하고 나서 음봉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기는 터졌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의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좀 봤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이 음봉 터지고 주가 단기적으로 빠졌고 또 빠졌고 또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또 빠져서 그런 것도 있겠죠. 음봉 내의 거래량도 터지고 시장도 빠졌으니까 또 빠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멈추고 다시 매수의 거래량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건 좋은 거죠. 다시 거래 없이 떨어진 하락은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저점 잡히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없이 쭉 떨어지다가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또 거래량이 또 올라가면서 터지고 횡보하면서 안 터지고 올라가면서 터지고 횡보하면서 안 터지는데 어제는 이제 상승폭이 또 반납이 됐죠. 한 10% 정도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다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군요. 어제는 좀 쉬었고 오늘 이제 또다시 이제 거래량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확실히 거래량의 형태가 이전과 다르죠. 올라가면서도 터지지만 떨어지면서도 터져버립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누군가는 물량을 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이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음봉 나오면은 이거 후속 거래량이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빨리 안 터지면 주가 단기적으로 밀릴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그렇게 가다가 오후에 다시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거 다시 살아나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5,000원대였어요. 이때도 상한가 간 다음날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5,000원대였고 오늘도 5,000원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또 음봉의 거래량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파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전에 괜찮았던 이유는 떨어져도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인데 지금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이전에 매수했던 거래량만큼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앞선 거래량보다 더 많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형태의 거래량이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다가 쉬었다가 또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제 예상이 틀리고 그냥 주가가 계속 가면 더 다행이겠지만 거래량의 형태가 달라진 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올라는 가는데 거래량의 형태가 이전하고 달라진 부분들, 이 부분들, 그러면서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자체는 좋지만 이 속을 뜯어다 보면 내용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 예상이 틀려서 주가가 계속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제 예상대로 될까봐 요 음봉 터지고 막 이런 부분들 나오고 몇 번 파동 조금 주다가 그냥 5,000원대 돌파 못하고 그냥 내려앉을까봐 이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뭐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보겠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11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11선까지 이탈이 됐다. 거래량도 터졌는데 11선까지 이탈이 됐다. 그때는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터는 거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털어가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떨어지면서도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올라가면서 변동성도 주고 거기에 음봉에서 거래량도 동반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지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런 쌍봉의 흐름들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원봉, 투봉, 쌍봉 찍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제 좀 대응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역시나 오늘도.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상승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뭐 인터파크 제가 리뷰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까지만 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좀 보고 인터파크 올려드릴 수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댓글로서 쭉
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